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소형 항공 운송사를 만들고 싶은 한조종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한 영상에 댓글을 다룬 게 있었는데요.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은 자 이겁니다. 결국 일본에 완패한 한국 관광객 근황이라는 영상입니다. 예슬님이 이렇게 만드신 건데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비슷하던 이렇게 영상을 잠깐 10년 보시면 전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비슷하던 한국과 일본이 작년에 거의 2배 차이로 완패했어. 자 작년에 거의 2배 차이로 완패했다고 했죠. 자 일본에 보시면은 방문한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은 3,600만 명이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은 정체돼서요 1,600만 명에 그치고 말았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답글을 하나 단 게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교통이 불편하다. 공항이 이제 좀 제대로 지어지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답글을 달았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 일본이 공항이 많은 건 국토가 길고 섬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공항이 많다. 그 공항들 보면 경비행기 몇 대 다닐 만한 좁쌀 만한 공항도 엄청 많다. 자, 국토도 둥글고 다 붙어 있는 우리나라 땅은 공항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필요하다 판단된 곳에는 이미 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시를 든 후쿠오카 공항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자, 일본도 뭐 신치토세 공항, 나리타, 간사이 등 관광객들 대규모로 오는 공항들은 중심 도시하고 한참 떨어져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자, 이 말이 맞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을 통해서 후쿠오카 공항을 이렇게 보시면은 후쿠오카가 공항이 어딨냐면 여기 후쿠오카시가 보이죠? 여기에 거대한 이제 도시가 됐는데 후쿠오카가 보시면은 후쿠오카 공항이 거의 도시의 거의 한가운데 있죠. 이 공항이 후쿠오카 에어포트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후쿠오카 공항을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후쿠오카 공항을 가기가 쉬운 거죠. 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후쿠오카라는 도시를 우리는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내려서 특별한 이동을 안 해도 이렇게 후쿠오카를 외국의 이국적인 정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부산시 이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김해 국제공항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저는 그런 얘기를 일단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오사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 많이 가시죠. 이제 간사이 국제공항이라고 물위에 떠 있는 이 공항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분의 얘기를 이제 보시면은 간사이 공항도 자, 오사카라는 도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맞아요. 자, 국제공항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도쿄 이제 나리타 공항을 한번 이렇게 보셔도 나리타 국제공항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 위치가 도쿄에서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나리타 공항은 여기 있고 도쿄는 여기 거의 뭐 이런 하네다 쪽 보면은 여기 60km 넘으니까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치토세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가시죠. 삿포로 가기 위해서. 그 공항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신치토세 공항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삿포로 도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좀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제트기가 운항을 합니다.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제트기는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근처에 그렇게 큰 공항을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엄청난 소음 때문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를 메꿔서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졌죠.
자, 그와 동일합니다. 간사이 공항과 도쿄 나리타 공항, 그리고 삿포로 쪽에 치토세 공항은 이렇게 외국이나 그리고 많은 큰 비행기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소형 항공사를 만들려고 하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과연 우리나라는 그러면 공항의 위치가 국제선을 제외하고요. 인천이나 김해 공항이나 이런 뭐 국제선을 제외하고 과연 공항이 우리가 평상시에 이용하기 쉬운 곳에 있느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주로 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후쿠오카 공항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후쿠오카 공항은 굉장히 이용하기 쉬운 곳에 있죠. 도시의 안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간사이 공항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사이 공항은 자, 외국에서 오는 큰 비행기를 이제 오사카로 바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항이 주목적이죠. 그러다 보니 그 큰 항공기의 소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진 바닷가 위에 이렇게 공항이 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본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불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 아는 공항이 간사이 공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보여드렸던 플라이트 레이더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지금 제가 플라이트 레이더상에 세계에서 운항되고 있는 프로펠러 비행기만 이렇게 표시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비행기가 보이지가 않죠. 프로펠러 비행기가 없죠. 그렇지만 일본을 보시면 이렇게 프로펠러 비행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프로펠러 비행기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다고 하지만 여기 남한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의 이제 일본을 보시면은 일본은 프로펠러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하늘만 봐도 이렇게 보시면은 공항 숫자가 비슷한 면적 안을 봐도 일본이 훨씬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사이 공항을 한번 볼까요? 간사이 오사카 쪽. 자, 오사카 쪽을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간사이 공항만 보이는 게 아니라 고베 공항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사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는 공항도 우리가 하나를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를 통해서는 이렇게 잘 찾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아마. 자, 우리가 흔히 간사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가니까요. 간사이 공항만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오사카 쪽에 다른 공항이 이렇게 고베 공항과 오사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는 게 보입니다. 자, 오사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는 여기 있죠. 자, 어떻습니까? 거의 시내라고 할 수 있죠. 오사카 이제 구도 중심지 같은 곳에 이렇게 오사카 공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사카 공항을 이렇게 눌러서 자, 디파처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어떤 비행기들이 다니는지 이렇게 로드 얼리어 플라이트를 눌러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야, 굉장히 많은 비행편들이 있죠. 자, 수요일 12일자만 해도 자, 7시 5분부터 출발 비행편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쿄로 가는 큰 비행기죠. 보잉 787이에요. 자, 도쿄로 가는 비행편이 이렇게 있죠. 자, 도쿄로 가는 비행편 어떻게 됩니까? 오사카에서 도쿄로 가는 비행편. 자, 오사카에서 도쿄의 거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하시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로 돼 보이죠. 자, 이런 비행편이 7시 5분에 출발을 하고요. 또 이제 캔슬됐지만 7시 5분에 후쿠오카로 가는 또 비행편도 있고 5분에 도쿄, 뭐 이즈모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작은 비행기들이 이렇게 다니죠. 자, 170이라고 해서 이게 한 50인승이었나요? 제트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선을 이렇게 많이 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가고시마, 하나마키, 미야자키, 이렇게 니가타
보시면은 국내선을 이렇게 주로 담당을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간사이 공항을 한번 눌러볼까요? 간사이 공항을 눌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파처를 눌러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 간사이 공항은 보세요. 앵커리지 미국이죠. 그 샹하이 중국이고 방콕 태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멀리 가는 국제선 위주로 이렇게 비행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엄청난 큰 비행기들을 운항을 하려고 하니 그 제트기의 소음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도시 근처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상 위에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소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국내선 위주인 더 작은 비행기가 운항했던 오사카 공항은 이렇게 시내 항법판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똑같습니다. 자, 도쿄라는 엄청난 거대한 메가시티죠. 자, 이 메가시티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공항 표시가 나리타, 이렇게 한에다가 있죠. 자, 주로 한에다가 모든 이제 비행을 처리를 했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도쿄라는 도시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이제 포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나리타 공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나리타 공항이 이제 국제선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짧은 국제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내선은 이제 한에다가 이렇게 운항을 하는 겁니다. 자, 교통편으로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공항은 왜 가까워야 사람들이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도쿄 중심부에서 하네다 공항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자, 사람들은 하네다 공항을 오게 되면 정말 편하게 비행기를 이용해서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갈 때는 다 나리타 공항을 통해서 가죠, 대부분. 그러나 대한항공은 하네다에 직접 취항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자, 나리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제트기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리타 공항만 알고 있는 것이죠. 나리타 공항도 이제 시내 가기에는 이렇게 멀던데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치토세 공항을 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갈 때는 항상 신치토세, 뉴치토세라고 부르는 이 공항을 통해서 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렸을 때 삿포로 가는데 너무 멀어요. 외국도 공항을 이렇게 먼 곳에 짓지 않느냐? 왜 우리나라만 공항이 멀다고 얘기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양양공항 강릉에서 너무 멀지 않느냐? 40km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산 김해공항도 시내에서 너무 멀다. 제가 이렇게 자, 이렇게 먼 공항이 어떻게 국내선으로 제대로 이용되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치토세 공항밖에 모르죠. 우리나라에서는 갈 때는 신치토세 공항으로 가니까. 왜냐? 큰 비행기를 운항하게 되면 큰 소음이 생기죠. 자,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공항. 여기가 아무래도 뭐 착륙료나 그런 게 아마 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을 여행을 갈 때는 그렇게 급할 일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나 국내선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공항은 도시에서 가까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삿포로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볼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공항 표시가 하나 삿포로 시내에 있죠. 삿포로 오카다마 에어포트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자, 이 공항을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은 이렇게 정보가 또 나오죠. 삿포로 오카다마 에어포트라고. 자, 여기 디파처를 한번 눌러서 보시게 되면 자, 어떤 비행기들이 다니는지 나오죠. 자, 12일자 이렇게 볼까요? 7시 35분에 어디로 갔습니까? 하코다테로 갔죠. 하코다테로 가는 ATR 어떻습니까? 42600 항공기예요. 48인승 비행기. 자, 이런 비행기가 국내선을 담당을 합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7시 50분에 쿠시로로 가는 또 비행기가 있죠. 어떻습니까? ATR 42600이에요. 48인승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비행기들이 여기서 운항이 되고 있어요. 다 대부분 48인승이죠. 더 작은 비행기들은 또 이제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플라이트 데이터 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작은 비행기가 다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어떠냐? 자, 삿포로 도시 안에 이렇게 공항이 있죠. 자,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겁니다. 삿포로에 사시는 일본 주민들은 공항을 가서 자, 다른 도시로 이제 가기 위해서 공항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거죠. 자, 일본의 삿포로시에 사시는 분들이 신치토세를 갈 일은 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신치토세 공항을 한번 우리가 눌러볼까요? 어떤 비행기들이 다니나? 자, 이렇게 디파처를 눌러보시면은, 자, 12일 보시면 도쿄. 자, 굉장히 멀리 가죠? 일본으로 봤을 때, 삿포로에서 도쿄를 가는 거는 굉장히 멀리 가는 거예요. 또 웬만해서는 삿포로에 사시는 분이 도쿄 갈 일은 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비행기가 운항을 하죠.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 뭐 이렇게 굉장히 멀리 가는 거죠. 나고야. 자, 아까 이제 삿포로 시내에 있던 공항은 어땠습니까? 작은 비행기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신치토세에서는 굉장히 멀리 가는 큰 비행기들이죠. 여기는 대부분들이 뭐 이제 보시면은 737 같은 우리가 얘기하는 큰 제트기들이에요. 자, 이런 비행기들은 엄청난 큰 소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의 저가 항공들도 다 이제 여기로 들어가죠. 치토세 여기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삿포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치토세 공항 굉장히 멀던데요, 삿포로. 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렇게 시내에 공항들이 다 있습니다. 자, 치토세도 그렇고 도쿄도 그렇죠. 한에다가 도쿄 안에 있죠. 바로 중심지에. 그리고 오사카 어떻습니까? 간사이 공항은 또 있지만 오사카 인터내셔널 공항이 이렇게 시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부산 어떻습니까? 자, 김해공항이 있지만 너무 멀죠? 정말 부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안에는 공항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외국을 놀러 가야 된다. 먼 거리를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급할 일이 없어요. 자주 이용하지도 않고 보통 휴가를 많이 내서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공항 가는 게 그렇게 멀지 않다고 느껴지시겠지만 만약에 국내선으로서 대중교통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해야 된다면은 이렇게 멀면은 잘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도 동일한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국내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천에 공항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공항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자, 양양공항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정말 공항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강릉이죠, 강릉. 예. 우리가 동해안에 놀러 가면 주로 강릉을 놀러 가니까 강릉에 공항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전라도 쪽을 봐도 무안공항이 이렇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무안공항이 이제 국제선을 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비행기를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트기 그러니까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희한한 곳에 공항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선으로는 전혀 또 이용이 안 되죠.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먼 곳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느니 그냥 차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다른 도시 가는 게 낫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항은 전혀 이용이 되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광주광역시
있는 광주공항이 왜 그나마 잘 됩니까? 바로 광주광역시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자, 이 광주광역시 공항을 없애버리고 무안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라고 하면 자,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예를 제가 이렇게 일본의 간사이 공항, 나리타 공항, 이렇게 삿포로 공항을 예시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항과 비행기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